네,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투자 비법 모난투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한 지 약 1시간 남짓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상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애매한 위치에서 애매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상승 또는 하락도 아닌 상황인데 애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4월 2일 상호관세에 관련된 애매한 입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금 화랑을 예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커플링돼 있다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도 마찬가지, S&P 500도 마찬가지, 아직은 아주 짧은 이평선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현재 강한 매수세로 대응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볼린저는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간선에도 지금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형국 때문에 이럴 때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장기적으로 주봉을 봅니다. 월봉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봉까지 보고 투자한다면 정말 너무 장기선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월봉까지 보고 투자하기 좀 애매하다. 월봉은 약간의 참고 지표로만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봉, 나는 장기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땐 주봉을 보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계속해서 상단을 터치했었어요. 이때 한번 미끄러졌긴 하지만 이때 미끄러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지금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긁으면서 올라왔다가 상당히 크게 이탈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탈했을 때도 한 8만 5천에서 8만 5천이 아니라 85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약 한 20불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4분의 1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00에서 83까지 떨어지니까 이것도 지금 한 약 20 정도 떨어진다. 하지만 5분의 1이다. 아직 이때보다는 조정이 크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차트에서 지금 요렇게 보면 조금 다르네요. 100에서 70까지 떨어진 거니까 이때의 하락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때는 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봉에서 볼 때는 50일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봉에서 볼 때 이 50일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미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아직 50일선을 지지선으로 활용할지 저항선으로 활용할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볼린저가 확산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확산돼 있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쉽게 매수하기 좀 애매하다. 하지만 RSI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S&P 둘 다 마찬가지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진입을 했었죠. 이 정도의 하락세는 사실상은 진짜 심하게 하락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진짜 길게 보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겠죠. 이때가 코로나 때일 것 같고요. 요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까지 내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까지 크게 내리는 경우는 잘 없고,
상승세를 타다가 상승 기조를 조금 반납하는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제일 두려운 건 이때도 이렇게까지 내려왔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터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다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S&P 500도 마찬가지. 일봉선에서 200일선은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이 200일선을 잘 지지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걸 저항선으로 삼아서 더 또 빠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한다라는 건 좀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측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요런 선을 하나씩 그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이 선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이 선에서 일정 부분 지지가 돼 왔었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보는 건 사실상은 S&P 500과 나스닥 100의 3배짜리는 울트라 쪽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울트라를 보고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급락장이 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락에서는 빠지는 게 엄청 큽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럴 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냥 1배짜리보단 3배짜리로 투자하는 게 낫죠. 저는 배수 투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급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수 투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주식단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벌써 2번이나 터치를 했다가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힘이 세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의 확산을 확 줄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까지 돌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돌리는 거. 볼린저 밴드를 왜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볼린저 밴드는 방향성을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상단을 긁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단을 긁고 내려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단을 긁고 내려가는 형국이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엔비디아는 100불이 기준이에요. 100불 정도만 되면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이고요. 아직 100불에 도달하진 못하고 있고, 100불과 고점 150불 사이에서는 약 125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선이 중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일선이 안타깝게도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200일선이 꺾일 때 부딪히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엔비디아는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여기선 찾을 수가 없는데, 200일선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잠깐 내려왔다 가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200일선이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약간 플랫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플랫해지는 경우가 약간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팔 생각이 전혀 없지만 이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좀 더 떨어진다, 100불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어제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던 테슬라입니다. 지금 217불까지 떨어졌다가 277불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200일선을 벌써 터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지지선으로 뚫고 올라가서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아직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 200일선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긁고 내려온 지는 정말 한참 됐죠. 500불까지 갔던 애가 2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상은 반 이상 빠졌다고 봐야죠. 요 정도 선이 과연 바닥일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걸 제가 왜 이렇게 그려놨었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선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맞아요. 요 정도 선 아니면 요 정도 선도 나쁘진 않은데, 이건 너무 현실에 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선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200불 정도 선까지 와준다면 200불 정도 선까지 와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할 것 같고요. 사실 요 지지선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지지선, 요 지지할 때 테슬라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루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 선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매수선은 저는 다시 여기로 그어놓겠습니다. 역시 200일입니다. 200일선이 결국 테슬라의 지지선이다. 얘 지우고요. 얘도 지우고요. 얘는 왜 있을까요? 얘도 왜 있을까요? 이 선도 더 이상 의미는 없는 선인 것 같습니다. 이 선들에 대해서 왜 그었다 지었다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은 제가 그었으니까 제가 삭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테슬라는 200일입니다. 200불입니다. 200불까지 떨어져 주길 바라고요. 안 오면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팔란티어. 와, 역시나 팔란티어입니다. 진짜 팔란티어의 이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제 생각에는 팔란티어의 힘을 과연 누가 꺾을 수 있을지, 상당히 수렴했던 구간에서 지금 볼린저를 업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통과했었으면 여기서 사서 얘를 깨고 내려올 때 팔아도 손실이 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팔란티어라는 주식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사실상은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 중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있다가 퐁 뛰어 올랐죠.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오늘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상방을 탔으면 계속해서 탑니다. 이렇게 타서 요런 형국이 나와요.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좀 깨지는, 이런 깨지는 형국이 나왔을 땐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보통은. 근데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팔란티어를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기술적으로는 사도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95불에서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볼린저 밴드를 사실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요 형국이거든요. 요 형국에서 과연 이 선 약간 변동시켜 볼까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누군가는 요런 선을 그려놓고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그은 선이고요. 원래로 따지면 요런 선이 그어지는 게 맞습니다. 약간 구간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요 박스 안에 들어오면 매수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팔란티어는 잘 가고 있다. 요 볼린저를 깨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네요. 이 200일선을 약간 하회하긴 했지만, 이 하회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지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볼린저도 상당히 수렴했고요.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조금 충분히 좀 끌어모으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존 좋네요. 아마존 좋아요. 와우.
애플 네, 애매합니다. 벅셔 해서웨이, 와, 워렌 버핏 할아버지 오늘 올타임 하이 찍으셨습니다. 한 주당 533불이 됐네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딱 보이죠? 지금 보시나요? 주봉에서, 월봉에서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2025년이니까 2020년 요때 183불이었는데요. 183불에 8324, 한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벅셔 해서웨이를 샀다면 지금 1000만 원을 샀으면 3000만 원이 됐고요. 1억 원 샀으면 3억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냥 샀어야 되는데 저도 못 산 게 한이네요. 저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보고 있는 화이자, 화이자 볼까요? 화이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화이자 다시 26불, 25불 터치하면 26불에서 25불이죠. 25불에서 26불 정도의 박스권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애매한 형국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볼린저의 어떤 수렴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했던 거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길.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에서 사면 됩니다. 6불이 오면 산다. 뭐 6.5불 뭐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 선, 요 박스 선에서 그냥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웨이스 매니지먼트도 잘 가고 있고요.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승이 있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해요. 이 기술적 분석이 먹히려면 이 회사의 실적과 이 회사의 명확한 안정적인 경영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고요. 야, 이 슈드,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당주로 매우 선호하는 슈드 움직임 아주 좋습니다. 200일선을 명확하게 지지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슈드는 그냥 계속 사면 됩니다. 이건 정말 그냥 계속 사면 되는 ETF 같아요. 이런 박스권까지 와주지도 않고요. 그냥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렇게 급등해 버리니까 한 번씩 푹푹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푹 한번 왔죠. 그래도 위를 긁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가끔 이제 왜 계속 그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계속 울트라라만 보여주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S&P 500이랑 나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S&P 500 틀어놨거든요. 일봉으로 보시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근데 내려오는 폭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나스닥을 보고 많이 내려왔다라고 할까요? 요 정도 내려왔고 지금 한 500에서 450 정도 내려온 거고요. 550에서 450까지 내려온 거니까 한 100불 정도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엄청 내렸어요 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울트라를 보는 이유는 급락 급등했을 때 울트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헤매고 있네요. 조금 더 내려와 주나요? 그래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51선을 지지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속슬 도대체 언제 힘을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깨져 있어요. 이 속슬은 26불 기준입니다. 26불이요. 26불 기준인데 26불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그냥 공허 상태에 들어가 있다. 약간 2차원, 3차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26불에 올라온다면 이건 상당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아마 이 상당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의 확산은 상당히 수렴해 있는 상태고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면서 조금 확산했다가 다시 모이고 있죠. 요 정도면 보이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느낌이네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긁다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더 긁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간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볼린저를 되게 수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렴이 과연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하방보단 상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방이 맞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이런 상방이 나와주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량 매도했고 왜 매도했냐라고 보신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AI 바이오죠. AI 바이오가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기류가 없어 보입니다. 이 템퍼스 AI라는 회사가 상당한 매출 그리고 뭐 어떤 어플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RSI 기준에서도 50을 초과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추가적으로 터치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른다면 너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기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수렴을 거친 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도를 했고요.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수렴되는 구간, 요 정도 범위 내에 수렴되는 구간이 왔을 때 다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끌고 내려오고 끌고 오면 한 요 정도 순이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지만 요 정도 순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얘가 또 매물대를 형성을 했네요. 로보틱스 ETF 그냥 흐문적 거리고 있고요. AI에 대한 보완도 흐느적 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진 않네요. 퀀텀 양자 ETF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뭔가 매력적인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야 할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힘내주길 바라봅니다. 테슬라가 지금 뭔가 힘을 내야 할 때예요. 요걸 강력하게 뚫어줘야 되는 힘이 작용해야 할 때입니다. 이걸 저항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이거 저항으로 하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20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 200일선 저항은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방향 전환, 사실상 나스닥, S&P 500 모두 오르고 있으나 실제 다른 개별 주식단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여전히 팔란티어 테크가 떨어지길 바라면서 애매하네요. 요거 저라면 미친 척 오늘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살짝 드는데 정말 들어가기 힘드네요. 요걸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를 팡 뚫었던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팡 뚫었었고 이렇게 또 팡 뚫었었고요. 여기도 팡 뚫었었습니다. 여기도 팡 뚫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못 뚫었다. 여기 한번 뚫었죠. 여기서 한번 뚫었다가 조금 더 갔죠. 근데 요 정도의 단기적인 거래를 할 거라면 뭐 오늘 사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팔란티어는 지금 좀 비싸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